네,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6일 마감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기획팀이고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 한 주를 마감 짓는 올해 2024년 마지막 달 첫째 주가 끝났는데 이번 주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계엄령이라는 돌발 악재가 출현하면서 어, 뭐, 한국 경제뿐만이 아닌 한국 그 사회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뭐, 혹시라도 야밤의 기습으로 제2의 또 두 번의 계엄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돌아서 주말이 좀 시끌시끌할 것 같고 또 토요일 날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전국 뭐 특히 광화문 쪽에서 데모 그러니까 집회죠 집회 집회를 엄청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간다고 그럽니다. 뭐 저는 뭐 그런 상황까지는 뭐 제가 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당도 지지도 안 하고요. 어, 뭐 저는 똑같다고 거의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투표를 하게 되면 항상 걱정이죠. 투표를 할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수렁에 빠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 꼭 악재가 악재를 불러오듯이 꼭 이럴 때 막말로 이럴 때는 이제 옛날 그 격언이나 그런 걸 보면은 어려운 이 난국에는 글씨가 안 써지는구나. 이 마우스를 바꿨더니 난국에는 명장, 영웅이 필요하죠, 영웅. 난국에는 이 영웅이 필요합니다, 영웅. 이 영웅이 필요한 시기에, 지금, 어,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의 사리 사욕을 하려는 국민은 없고, 그러니까 뭔가 시민은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뭔가 그런 것만 있죠. 어쨌든 뭐 대통령이 뭐 계엄령을 선포하든 뭘 선포하든 뭔가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러면은 전쟁이 나도 그렇지만 뭐 전쟁 지휘부나 그 전쟁을 뭔가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큰 피해가 없죠. 나중에 법정에 올라서서 뭐 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 결국은 이런 뭔가 계엄령이나 이런 명령을 했을 때는 어, 결국은 시민과 시민, 그러니까 바로 자신의 자식들이 총뿌리를 겨누고 그 맞닿게 되는 사람들은 일개의 결과적으로 병사들이죠, 병사들. 그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갔지만 이 병사들과 시민이 이렇게 대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죠?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래서 피를 묻히고 이러한 뭔가 정신적인 쇼크, 누굴 죽인다는 거는 적도 아닌데 그냥 무장을 안 한 시민을 죽인 그 후유증은 이 군인들이나 이런 저기들이 엄청난 그 후유증을 겪게 되죠. 결국 피를 묻히는 거는 이 시민, 결국 개인, 한마디로 우리가 구성하는 이런 뭐야 옆에 있는 그런 이웃일 수도 있고 이러한 저기들이 피를 묻히는 거고 당하는 거 역시도 주위에 있는 그러한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의 이런 것 정치인들이 됐던 뭐 지금 보면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다가 이제 지웠던 게 이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심해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가스라이팅에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죠. 네,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뭔가 그런 지속적인 메시지를 줌으로써 마치 이단의 광신도처럼 정치든 뭐든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 막 몰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데서 중심을 잡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가스라이팅이 안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네.
막 사람들의 이게 긁죠. 긁고 광분하게 만들고. 근데 이 가스라이팅에서 여러분들도 벗어나시기 바라고. 자, 이제는 뭐 저는 어차피 경제에 대한 그리고 주식에 대한 뭐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유튜버이기 때문에 뭐 학고 방송이지만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한 두세 개만 보면요. 역시 계속 강조하는 이 나 혼자 빚 갚는다. 가계빚의 허덕이는 1인 가구 얼마나 많길래. 그래서 이제 1인 가구 비중이 35%가 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내수가 악순환. 결국 내수가 악순환이 되죠. 내수 악순환은 세수 악순환. 세수가 결국 감소하는 세수 감소로 나타나게 돼요. 세수. 세수 감소는 예산 감소로 나타나서 내년에도 결국 돈을 어디서 꼬든가 아니면은 국채를 발행하던가 해서 또 국가의 빚을 늘려야 되는 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빚.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갖고 온 이유도 이제 우리는 또 이 빚의 늪에 빠진 나라입니다. GDP 대비해서 보시면은 뭐 여기도 기사에도 있을 텐데 요거를 보시면 네, GDP 맞먹는 가계부채 해갖고 한국이 GDP 대비 가계부채가 이 1위입니다. 1위. 한국이 뭐 98.9, 미국도 빚이 많지만 우리나라가 대장이에요. 그죠? 중국, 일본, 유로존, 그죠? 빚도 많고, 빚도 많고, 수출도 그렇고, 달러도 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금도 기왕이면 달러를 확보해라. 계속 강조합니다. 달러로 바꾸라고. 이 시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자, 또 딴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십시오. 이제 또. 안 그래도 무너지는 경제, 초비상 걸린 금융당국, 일단 돈 풀어 급한 불을 끈다. 그죠? 돈을 푼답니다. 그죠? 계속 풀어요. 자, 돈을 풀어요. 인플레가 지금도 심한데, 인플레 압력이 더 거세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충격 완화 대책, 하는 RP 매입 전방위 확대, 금융위원장 환율 변동. 자, 환율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와요. 환율. 그죠? 이제 무제한으로 이러한 이제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RP를 환매 조건부 채권을 무제한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조치. 예, 그렇죠? 그래서 외압 RP 매입, 국고채 단순 매입, 통화 안정 증권 환매도 충분한 규모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 증폭되고 있어 향후 증시와 원화값에 대한 큰 부담. 자, 증시는 계속 폭락하죠. 그래서 증시 폭락하고 원화에 대한 큰 부담, 원화 환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이 계속 강조하는데 이걸로 나가셔야 된다니까. 차라리 그냥 주식 투자가 힘들면은 달러를 사요. 다 정리해서. 달러 대박 터집니다. 달러 환율 대박 터져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달러 대박 터져요. 자, 인버스, 곧버스도 저는 계속 샀으면 했는데 차마 얘기를 안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인버스만 올랐어요. 인버스, 곧버스. 하락에 배팅하는 거죠. 그죠? 하락에 배팅해야 되는 시대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자, 트럼프 리셋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발 리셋. 자, 1월이면 트럼프가 들어와요.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들어오기 전부터 미 증시도 이제 개폭락을 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맞죠. 자, 저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뭐 사람들도 많이 안 만나는데 세계 정세도 알게 되고 또 제가 겨울에 윤석열 탄핵할 거라고 그랬죠. 예? 근데 지금 하죠. 그죠? 탄핵하죠? 요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이런 걸 왜 알게 되죠? 그냥 시장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이런 거 뒤지다 보면 그 퍼즐이 맞춰져요. 퍼즐.
네, 이 퍼즐이 맞춰집니다. 퍼즐. 그래서 다 대충 그 예측이 돼요. 제가 기획팀이죠. 기획자입니다. 아, 대충 이렇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저는 기획에 대해서 상품 기획부터 뭐 여러 가지 기획들을 많이 해왔고 또 작품에 대한 그러한 스토리에 대한 그런 기획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이러한 세상에 대한 기획도 잘은 못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쌓이다 보면 그냥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감이 잡히는 거죠. 그죠? 자, 이 퍼즐이 조각 퍼즐들이 계속 맞춰지는데 그 퍼즐에 대해서 맞춰짐으로써 통계상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예측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뿐입니다. 반 발자국 정도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한 발짝도 못 가고 반 발짝만 먼저 갑니다. 자, 트럼프 리셋에 의해서 무역과 환율 전쟁인데 무역은 어차피 우리가 뭐 여기서 무역 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은 뭐 적용이 되겠지만 이 환율에 대한 거는 모두에게 해당된다.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이런 특수한 위치를 위해서 환율의 리스크, 환율에 항상 위험이 있다. 그래서 환해지를 해야 된다. 환해지. 자, 그래서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미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냉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태. 자, 이거는 뭘로 가죠? 예, 대공황 때하고 정말 똑같아요. 대공황. 미국이 보호주의로 들어가면서 관세를 스마트 홀리법인가 그 법에 의해서 관세를 이 1930년대 관세를 엄청나게 때렸죠. 똑같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대공황의 스토리를 써나간다.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대공황은 근데 단순한 겁니다. 예, 지속된 침체예요. 지속된 침체. 장기 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세계 경제 국방 이민 무역 시스템이 재립셋이 됩니다. 트럼프는 뭐다? 트럼프는 대공황을 몰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환율 전쟁이 벌어질 거다. 중국과 이런 뭐야 관세 폭탄에 맞서. 그죠?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러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게 나오죠. 통화 정책과 통화는 이제 우선은 금리 인하를 많이 하겠죠. 에너지도 있죠. 에너지. 그죠? 에너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지금 물음도 계속 나옵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그 효과를 앞으로 볼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얘기죠. 그죠? 투자는 엄청 되는데.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또 이제 그런 자동차 수요의 변화, 해운 또 지정학적에 대한 그러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있죠. 그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얘기, 그죠? 요런 것들. 그다음에 고령화에 대한 문제, 또 원자재에 대한 문제, 또 여행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까지도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세계 성장률이 보시면은 유럽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도가 6.6%로 굉장히 높네요. 한국은 2.3인데 이게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1%대로 떨어질 겁니다. 일본도 1%, 중국이 4.8%, 중국도 많이 떨어지죠. 이 대체로 브라질도 2.0밖에 안 되네. 그죠? 그래서 이제 뭐야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뭐 2%에서 1% 내외로 선진국과 뭐 거의 웬만한 그런 이제 개발도상국도 비슷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 침체가 올 확률이 높다. 그렇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뭐 보시면 여기 뭐 AI에 대한 얘기부터 뭐 핵무기 그런 얘기부터 이제 계속 나오고 또 뭐 이런 AI 드론 활용한 뭐 디스펜스 테크 부상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AI에 대한 이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가 갖고 오는 거는 무역 전쟁이다. 자국의 그 무역과 환율 전쟁인데 여기서 미국의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부터 이런 수출은 결국 단절이 되면서 수출은 더 안 되고요. 그러면서 자국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 정치, 경제적으로 나락으로 가고 있다. 나락.
이게 딱 그냥 한 글자로 우리 대한민국은 나락이다. 이게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나오는 그 대체적인 얘기들이 어떤 얘기가 있냐. 2030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후쯤에 됐을 때 대한민국의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2030년 이후 뭐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150만 원 정도가 기본급이 될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가 이 하이테크 산업이 별로 없고 단순한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 또 몇 가지 사업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동남아와 비슷한 임금 수준이 150 정도로 우선은 떨어질 거다. 더 심해지면 100만 원대까지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뭐야 그 결국에는 그 뭐야 시간당 그 뭐죠? 최저 그 임금 이런 것도 다 떨어져야 돼요. 네. 하이테크 산업이 없고 수출도 안 되고 한마디로 나라가 만약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뭐 후퇴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를 계속 올려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로 미래에 대한 투자도 없고 뭐 싸움만 단파 싸움만 하고 뭐 자기네들끼리 잘났다고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만 계속 한다면 2030년 이후에는 이제 월급이 150만 원이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다 하향 평준화, 1번처럼 되는 거예요. 1번. 이걸 그린 궁피파라고 그러죠. 1번처럼 된다. 이게 지금 지배적으로 또 얘기가 되고 있어요. 어차피 고부가가치 산업이 안 될 때는 임금을 다 삭감해야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한 150만 원 정도로 많이 하향 평준화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물론 돈 잘 버는 사람 소수는 더 많이 벌겠죠. 뭐 몇백억을 벌 수도 있겠죠, 한 달에. 하지만 일반적인 대대적인 국민들은 대다수가 평균 임금이 150만 원 정도로 하락한다.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동남아 수준으로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우선은 뭐 종목을 보겠습니다. 종목. 네, 코스피 차트 한 번만 볼게요. 코스피 차트가 아주 아슬아슬했어요. 코스피 차트가 일봉상 아슬아슬했죠. 예, 그죠? 여기 다 왔는데, 요거 지지해 주나 보죠. 요거 지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오늘은 지지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지지했어요. 코스피는. 다음에도 이제 지지를 할지, 아니면 이걸 깨고 내려갈지, 깨고 내려갈 수도 있죠.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일봉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월봉상에는 아직도 지지선이 있죠. 당연히. 자, 그럼 코스닥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을 보십시오. 코스닥은 오늘 아주 멋지게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이렇게 하향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이렇게 일봉으로 봐도 좀 심각하지만, 요걸 월봉으로 한번 봅시다. 월봉으로 한번 보면, 이제 코스닥은 깨졌어요. 코스닥은 깨졌습니다. 인정해야죠. 그죠? 자, 지지선이 깨졌죠. 요렇게 지지선이 있었죠. 요렇게. 요게 깨졌죠. 그죠? 자, 여기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지지선도 오늘 깼다가 올린 거예요. 여기 지지선. 그죠? 요거 깼다 올렸거든요. 이대로 뭐 다 마무리가 잘 되면 좋은데, 이런 추세라면은 사실은 이제 차트상인 이런 차트가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요번 달에 이것까지는 안 깰 것 같아요. 이것까지. 네, 이것까지 안 깹니다. 자, 이번 달 월봉은 이렇게 차트가 나올 확률이 높다. 높다. 아, 그런데 뭐 새로 뭐 하야시키고 그런다 그러면은 뭐 또 단기적으로 여기 5일선까지의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요 구간을 메울 수도 있어요. 요 구간을 메울 수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에, 좀 부정적인 거가 저는 좀 강해요. 차트상. 어쨌든 찍어도 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빠질 것 같으면 코스닥 인버스를 사는 게 낫죠. 그죠? 인버스나 또는 이제 곱버스를 사는 게 낫겠죠. 곱버스.
뭐 인버스나 곱버스나 다 하락에 배팅하는 상품이에요. 지수 관련된 인버스나 곱버스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지금 위치긴 해요. 자, 그럼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종목들. 어쨌든 시황은 안 좋다, 안 좋다. 근데 이제 저는 계속 드는 의문이 뭐냐면, 만약에 정말 뭐 하야를 시키건, 뭐 어떻게, 뭐, 저기, 대통령이 뭐, 이제 뭐, 어쨌든 뭐 퇴출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다고 경제 상황이 바뀌는 게 있나요? 지금 그 대통령에 의해서 망가지는 게 뭐죠? 이 K 컬처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K 컬처. K 컬처가 무너진 거예요. 컬처. 어, 이 K-팝이나 K 저기 웹툰도 있고 영화, OTT 상품들 이런 거로 인해서 한국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선 긍정적으로 많이 바꿔놨죠. 분단 국가인데도. 그죠? 전쟁을 쉬고 있는데.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 성렬이 형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아작낸 거야, 아작. 그동안 보이지 않는 무형의 사실은 경제적인 효과 중에서 이 이미지 자체를 여행하면 위험한 국가다라고 우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남아나 이 뭐 어쨌든 동남아 저런 뭐 그 군부 있고 막 쿠데타 일어나고 그 내전 난 나라처럼 우리나라를 해외에 만들어 버렸죠. 그죠? 이게 몇백 조의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만든 성렬이 형은 대단한 거죠. 그죠? 대단한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좌판이 우판이 이런 걸 떠나고 뭐 좌빨이니 우빨이 이런 걸 다 떠나서 본인의 뭔가 그 지금 대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대통령이 전쟁을 더 중동 전쟁을 더 심하게 하는 이유가 자기가 임기가 끝나고 뭐 그렇게 되면 깜빵 가죠 비리 때문에 그걸 덮기 위해서 더 뭔가 전적 전쟁을 더 키우는 거죠. 지금 성렬이 형도 어쨌든 뭐 비리가 있잖아요. 부인이 됐든 뭐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뭔가 이런 면피를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다. 이제 결국 그거죠. 그렇죠? 예, 그게 핵심이죠. 예. 뭐 여기에 뭐 좌빨이니 우빨이니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어쨌든 이 K컬처, K의 그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순식간에 그냥 한 번에 말아드셨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해요. 서울대 나오고, 예? 검찰 출신이고, 엘리트 아닙니까? 엘리트? 근데 그런 분이 이런 거를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자신의 이익이죠. 자신의 권력, 뭐가 됐든 간에 다 말아드셨습니다. 네, 대단하죠. 그건 대단한 겁니다. 네, 대단한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 경제계가 의외로 조용합니다. 경제계가. 여러분 경제계에서 뭐 시국선언이든 뭐 사실은 경제계가 타격이 심하죠. 지금도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이 경제계가 이렇게 되면 나라의 국가 신용등급도 문제가 있고 경제계에서도 말을 해야 되죠. 그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경제계가 조용한 거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죠? 왜 조용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 한번 보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가 안 빠졌어요. 그러면서 좀 지수 방어를 해줬죠. 그죠? 삼성전자. 야, 월봉상 삼성전자가 이 5일선이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이 내려가는 5일선도 못 찍고 흐르네요. 와, 대단하죠. 힘이 참 없어요. 예, 거의, 한 70대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거의 그런 모습이죠. 힘이 없어서 허리가 구부정하고. 그런 분위기가 나요, 삼성전자가. 그럼 5일선 정도는 찍어줘야지, 월봉상. 그죠? 빠져도 대롱이가 되든 뭐가 되든 5일선을 우선 한번 찍어줘야죠. 찍고 떨어져도 찍고 떨어져야 되죠. 그죠? 참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분석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HVM이 엄청 흔들었습니다. 보면 엄청 흔들었죠? 그래서 종가에 이제 올렸어요. 자, HVM은 월봉상의 저점이 거의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거의 찍었죠.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딱 거의 찍은 거라고 봐요. 이제 어느 날 올릴까? HVM은 이거를 채울 거라고 계속 얘기했죠, 월봉상. 월봉이 월봉. 진짜 집중해요. 그나마 돈 되는 정보입니다. 1월 달부터는 이런 방송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예, 예. 돈이 보일 때 하십시오. 예. 자, HVM이 이렇습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되든 뭐 덜 가면 뭐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도 갈 수 있죠. 그렇죠? 오늘 같은 장에 반등을 줬다는 거에 명심하시고 HVM이었습니다. 바로 가진 않겠지만 월봉 요번 달 한 달을 봤을 때는 이 정도만 먹어도 괜찮죠. 예, 그렇죠? 주식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즘에. 섹터가 뭐죠? 우주항공입니다. 오늘 리포터가 나왔어요. 리포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긴 안 나왔네요. 네, 안 나왔어요. 리포터가. 자, 어쨌든 뭐 이거라도 보죠. 트럼프 랠리인데 트럼프 랠리보다 머스크 랠리고 HVM 순위 1위입니다. 1위. 자, HVM이 왜 이렇게 하냐? 300개 회사의 그 뭐야 항공기나 로켓이나 뭐 이런 부품들을 특수학금을 납품을 한답니다. 그 중에서는 미국의 스페이스 A가 있고요. 지금 스페이스 A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예, 머스크가 이제 하고 있죠. 400조가 넘는다니, 500조가 넘는다니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대신 상장 회사 중에 지금 뜨고 있는 회사가 나스닥에 로켓 랩이라고 있습니다. 로켓 랩. 로켓 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가 폭등 중입니다. 얘가 폭등 중이에요. 이 회사가 또 민간 우주 항공으로는 엄청난 회사예요. 로켓 랩이 폭등 중이다. 지금 이런 HVM과 또 뭐 라이프 시멘틱 계속 뭐 허접하지만 어쨌든 우주항공을 신사업으로 한대죠.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죠. 그런 회사들이 신사업으로 우주항공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주항공은 그런 뭔가 인맥이나 이런 게 없고 아니면 기술력이 없으면 사실은 그렇게 뭐야 쉽게 하기가 그러니까 컨택하기가 접촉하기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개 회사가 많지 않아요. 로켓 관련 그러니까 로켓이나 뭐 우주항공 관련주가. 그래서 HVM이 대장이 될 확률도 높다. HVM이 향후 올해도 가고 내년도 갈 텐데 내년에 제2공장까지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막 개지랄을 떠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로켓랩과 커플링이 돼 있는 느낌은 들지만 하여튼 로켓랩 차트는 여러분이 참조하십시오. 그것까지 해주기엔 공짜 방송에서 좀 그래요. 제가 너무 호구 같아요. 공짜 방송에서 뭐 똥도 다 닦아주고 그럴 순 없죠. 찾아보십시오. 로켓랩. 자, 그 다음에 SO, S랩이 있습니다. 저는 1월 달, 내년 1월 되면 방송을 바꿔서 다시 완전히 다르게 할 거예요. 올해까지만 친절합니다. 계속 이렇게 친절하게 해봤자 저만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저의 나름대로 좀 방향을 바꿔야죠. 한 4, 5년 해봤더니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래요. 방송은 뭐 하겠지만 좀 바꾸려고 해요. 자, SOS 랩이 있습니다. 자, 얘가 라이다로 지금 뜨기 시작했습니다. 얘도 월봉을 보시면 저점이 찍었습니다. 그죠? 오늘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향후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 어쨌든 더 밀리진 않아. 지금 들어가야 돼. 올라간 다음에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얘도 이제 계약이 현대차 뭐 로봇에 들어가든 뭐 어디에 들어가든
라이다로 얘가 굉장히 기술력이 있어요. 라이다는 눈이죠. 레이더 같은 건데 5월선을 찍었기 때문에 얘도 우상향을 하든 어쨌든 지금 사선 손해볼 일이 없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인 푸른기술, 아난티, 데아티아이가 오늘 좀 반등을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차트나 한번 보자고 갖고 왔습니다. 아유, 차트가 그렇네요. 별로 좋지 않네요. 특별히. 음, 그렇죠? 어쨌든 뭐 트럼프가 되면 남북 경협주가 좀 좋아지긴 하겠죠. 저번 달부터 좀 좋아지긴 했네요. 푸른 기술입니다. 한번 뭐 배팅을 들어가도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또 딴 거 볼게요. 네, 아난티도 오늘 좀 급등을 했죠. 네, 아난티는 그래도 좀 차트가 더 좋네요. 그죠? 아난티가 더 좋아요. 네, 아난티가 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아난티 좋다. 좋다 좋다 아난티. 아난티가 더 좋아요. 아난티가 더 남북 경협주로 아난티가 더 좋네요. 좋아요, 좋아. 요번 달부터 좀 반등이 좀 나올 위치죠. 그죠? 월봉도 괜찮고요. 자, 아난티가 더 좋다. 좋다, 좋다. 아난티. 좋아, 좋아. 아난티. 자, 그 다음에 데아티아이 한번 보죠. 데아티아이 한번 보죠. 얘도 뭐 5일선을 회복을 하겠네. 얘는 여기서 참 차트를 잘 만들다가 좀 밀렸죠. 예, 어쨌든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자, 월봉 볼까요? 월봉도 뭐 그냥 그저 그랬네요. 어쨌든 간에 얘도 한번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회사는 모다 차트가 아란티, 그 다음에 데티아이가 좋고, 푸른 기술이 그 다음에 좋다.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저는 적어 놓죠. 예. 그래서 이제 대북 경협주는 아란티, 데티아이, 푸른 기술. 이렇게가 좀 좋다. 네. 자, 엑스게이트도 많이 빠졌죠. 엑스게이트. 어이구, 어떻게 이거 다 정리했나? 저야 뭐 정리를 뭐 했지만 다시 들어가야죠. 그죠? 다시 들어갈 자리가 오고 있죠. 오늘 들어갔으면 좋았을 자리입니다. 그죠? 이렇게 고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나쁜 차트 아닙니다. 지금 군집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 군집 구간을 벗어날 것 같죠? 자, 월봉상 5일선이 아니라 20월선을 찍었죠. 예, 거의 조정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조정 끝나고 다시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지금 자리에선 들어가야 될 자리지 할 자리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심하면은 20월선 밑에 있는 요 5월선까지도 한번 눌러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사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는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뭐 더 심하면 뭐 막말로 뭐 제2의 계엄령하고 그러면 한번 더 누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뭐 이러한 뭔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세를 주려는 종목 이게 가려는 종목 있죠. 가려는 종목. 네. 가, 가려는 종목. 가려는 종목. 가려는 종목은 이러한 그 계엄령이 됐던 이러한 뭔가 그 그러한 저 한마디로 심한 조정이죠, 조정. 그러한 뭔가 이제 악재가 차트를 만드는 그러한 빌미로 이렇게 차트를 만드는 것뿐이에요. 급등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차트를 찍을 가격 찍는 저점을 찍는 그러니까 결국 저점을 찍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가려는 주식 요번 달에 가려는 주식 자 아까 봤죠? AVM 또 SOS랩 또 뭐야 아난티 뭐 이런 것들 또 엑스게이트 이런 거는 가려는 종목이 요번 달에 그죠? 양자 관련주니까 예, 이런 종목들은 요 악재를 이용해서 찍을 가격을 찍는 거다. 저점을 찍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죠?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머 끝났나 봐. 일봉 보고 어머 끝났나 봐. 다 던져. 그러면 안 되죠. 예, 던지려면 바로 그 상한가 거의 막 16% 갔을 때 그때 던져야 되는 거고 지금은 버텨야 되는 거죠. 예. 아니면 추매를 하던가 저점 추매 주식은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림 시큐리티도 오늘 좀 반등을 줬어요. 얘 역시도
양자 관련주죠. 그죠? 그래서 얘도 이제 조정이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거죠. 그죠? 주봉은 5일선을 깼네. 그래도 월봉은 그래도 이렇게 약간 조정이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는 반등 구간이죠. 예, 얘는 월봉이 이렇게 수렴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라도 다시 양자 테마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위치다. 드림 시큐리티, 예, 그렇습니다. 엑스게이트. 자, 비버전 제약 이제 한 발이 남았죠. 한 발 아마 9,000원대를 찍을 것 같은데 못 찍을 수도 있죠. 어쨌든 찍는다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일봉을 봤을 때는 오늘 5일선이 깨져서 이제 21선 쪽으로 닿아오고 있죠. 그죠? 예, 이때도 보면 뭐 21선하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뭔가 닿았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21선이 요번에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얘는 이제 이런 조정을 주면서 월봉상의 5월선을 아직도 못 찍었어요. 얘는 조정을 주면 저번 달에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심각한 조정을 줬단 말이죠. 쭉, 그죠? 한 막 4,000원대까지 갔죠. 6,500원에서. 그죠? 요번 달에도 한 5,900원까지 한번 누를 수도 있다. 5,900원까지 이렇게 누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월에는 할증 5,900원 오면은 들어가도 되고 그렇게 찍은 다음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뭐 최소한 6천 한 6,200, 300원까지 빠졌다가 그냥 이렇게 가겠죠. 그죠? 어쨌든 얘는 한번 이렇게 확 눌러버리더라고 물량을. 그래서 바닥이 한 뭐 6,000원도 깨질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지금. 깨졌다가 다시 간다. 다음 주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냥 여기서 9,000원대 가면 좋죠. 어쨌든 좀 잘 판단하셔야 돼. 예, 신약 발표가 나올 때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신약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일부 엑시트를 최소한 반 이상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모르죠. 혹시라도 되면은 뭐 촉대박인데 안 되면 하한가라고는 거를 명심하십시오. 계속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차트상으로는 저점을 한번 더 찍을 수도 있고 심하게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더 상승을 하면 한 9,000원까지는 올렸다가 뭐 신약 발표를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가격에서 그냥 해버릴 수도 있죠. 그건 뭐 제가 보는 견해랑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4,400원부터 비보전 제약을 얘기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한 9,000원 넣으면 후원해 주신다는 분들도 또 한두 분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저희 입장에서 후원도 받고. 근데 좀 끌고 있어요. 계속 끌고 있어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발표가 안 나는 게 좀 그렇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올려도 되는 위치긴 한데 또 누를 수도 있겠죠.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얘네들은 그런 변태적인 게 강하더라고요. 저번에도 엄청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비버전 제약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SDN이 또 오늘 어제는 좀 빠졌던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죠. 얘 계속 살려가죠. 어제 뺐다가 급등했다 뺐다가 오늘 올리고요. 그죠?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분위기가. 그죠? 폭력 관련주. 얘도 한번 뭐 대충 보이죠? 뭐 이런 거를 한번 메꾸려는 것 같죠. 그죠? 이렇게 한번 메꾸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한 1,300, 1,400원 정도? 그 정도는 무난하게 갈 위치죠. SDN, 예, 양은 패턴이네요. 네. D&D 파마텍, 먹는 경구역 비만약을 개발하고 있죠. 얘가 이제 좀 계속 차트를 살립니다. 그죠? 여기서 빠졌다가 계속 살리고 있습니다. 얘도 조금 차트가 좀 수상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최고가를 한번 또 뚫을 수도 있는 위치죠. 못 뚫으면 수렴하는 겁니다. 못 뚫으면 이렇게 수렴할 수도 있어요. 네. D&D 파마텍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TPC 글로벌이 있죠. 네, TPC 글로벌이 오늘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대량 거래 들어온 다음부터 좀 수상하죠. 그렇습니다. TPC 글로벌은 이제 자회사 매각건이 이제 또 얘기가 되나 봅니다. 그거 아니면 뭐 없죠. 다음 달쯤에 자회사 매각건이 나올 수 있나 봐요. 이번 달에는 뭐 양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도 꾸준히 지켜보면 뭐 자회사 매각한다 그러면 10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TPC 글로벌이었습니다. 네, 미코바이오메드가 바닥에서 이제 이평선을 다 찍고 어제 빠졌다가 오늘 또 다시 또 상승을 했죠. 그죠? 예, 얘는 차트를 계속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수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차트를 만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한번 치고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치고 올리지 않을까. 미코바이오메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에서 좀 재료가 나올 주식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뭐 우주항공 섹터나 방산 섹터 그러면서 그런 주식들 요즘에 그런 주식들이나 뭐 양자 관련 주들 이런 주들이 그나마 조금 선전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요 정도만 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괜찮다 생각되는 주식이 있으면 매수도 해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